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공도서관을 설계하다의 실질적인 첫 챕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공도서관 설계하다니까 제일 먼저 이제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오늘은 도서관 건축의 기본이 무엇인지, 도서관 설계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론적인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공공도서관은 공공의 리터러시를 위해서, 컬처럴 리터러시,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공도서관이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도서관이 가장 기본도 리터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리터러시의 공공도서관은 공공에 대한, 그 대중에 대한, 어떤 지역민들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리터러시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과거 시절에 도서관을 지을 무렵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상당히 고립적이라까지는 하지만 독립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독립적이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사회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 사는 시민들의 숫자와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 환경,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을 어떤 넓은 의미에서 계도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설정 등등의 한 몫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어진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 그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그 지역사회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지역의 모든 지식자원들을 전부 다 망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선정이라고 보는데요. 선정 업무의 기본은 굳이 책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정이 아니라 그 속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레벨, 수준에 관한 얘기들도 포함해서 얘기한다면 선정 업무는 사서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고, 과거 오래전, 한 100여 년 전의 도서관들에서도 그런 선정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잘 작동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소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 그 장소를 소장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도서관 설계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장소, 이 지역사회들이 갖고 있는, 이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성격이 어떤지, 그 성격과 그들의 위상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장소를 구축해야 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의 양으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걸 업데이팅 해가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고민거리였고, 1차적으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 건축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의 도서관들은 상당히 규모들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 컬처럴 리터러시라는 맥락에서 쳐다보면 사람들을 도서관에 유인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끔 하고 글을 익히게끔 하고 책을 읽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열람실도 상당히 큰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열람 환경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 사서와 이용자 간의 이 교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 기반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아마 그 국가적으로도 지식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공유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도서관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노웨어라는 얘기죠.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다, 도서관이.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것을 생산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것이 어디인지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노웨어에 대한 관심이 컸고, 그 노웨어를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레퍼런스 툴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 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6, 70년대, 우리나라의 6, 70년대 도서관이나 서구의 1900년대 초반의 도서관들, 1800년대, 1900년대 도서관들을 보면은 잘 발전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열람 공간과 서고, 그 다음에 열린 공간으로서의 레퍼런스 서비스 공간, 이런 것들이 주된 공간 개념으로 설정되었고, 그들을 계도하기 위한 그런 강연을 위한 공간들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했겠죠.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을 한다면 도서관 건축에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동했을 것이고, 각각이 갖고 있는 특성들, 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온습도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 햇빛에 약하다는 것, 그 다음에 글을 읽는 열람 공간에서는 이 빛이 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 공간의 넓이에 따른 이 소음, 웅웅거리니까 그런 것을 좀 줄이는 방법들, 조용히 하기 위해서 바닥에 카펫을 깐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도서관을 알게 모르게 조금 더 고상하게끔 만드는 좀 뭐라 그럴까 조금 그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작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 좀 지났겠네요. 그 무렵에 제가 이 지역사회 작은 공공도서관 하나 설계할 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지역사회는 그 중소형의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소위 그 조금 그 삶이 이렇게 풍요롭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특히 낮에 집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내고 그들이 도서관에 왔을 때는 좀 대접받는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람 공간에 좀 안락한 소파들을 배치하고, 그 열람 공간에 배열하고 있는 서가들은 키높이가 아니라 앉은 키 높이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 그 속에 들어오는 책들은 좀 고가의 책들, 우리가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이 아니라 화집, 화보집 같은 것들, 그림책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고가의 비싼 책들을 장만하고 사람들 시간을 쪼개와서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관련된 전시들을 열람 공간에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도서관을 설계할 때, 도서관을 구상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공도서관 초기와 처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교통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상당히 독립적이고 이 모든 생활 공간이 이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안에서 도서관이 하나 지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많은 책을 수장할 수 있는 서고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책은 계속 늘어날 테니까. 그 선정 작업에 대한 고민들, 배열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부대 효과로서 그 열람 공간에 대한 얘기, 강연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주된 공간이었다. 휴식 공간보다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작동했던 시절의 얘기였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의 안락함과 편안함, 소위 말하는 인체공학적인 사고들이 상당히 작동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초기에 그 지식 서비스의 가장 기초 단계인 노웨어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레퍼런스 서비스가 상당히 크게 부각되었던 시절이었다. 근데 만약에 21세기에 와서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설계한다면 이제 고민이 많아집니다. 소위 우리가 종이책이라고 부르는 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우리의 책임과 우리만으로 관리되어지고 우리만이 소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대표 도서관의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도 많이 생겨났고, 도서관과 도서관 간의 거리 개념이 확실히 이 반경이 오버랩, 중첩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도서관만이 갖고 있는 책이라기보다 도서관들마다 갖고 있는 책들이 많고, 그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과연 도서관이 그렇게 많은 책을 집중적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앞으로 또 나올 얘기겠습니다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약간 특화된 공공도서관을 저는 주장합니다. 예전에 그 리터러시를 전제한 모든 것을 도서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그 자원은, 지식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굉장히 많은 것을 망라적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도서관들이 서로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찾아다닐 수 있는 도서관의 숫자가 상당히 넓어졌다, 다양해졌다라고 놓고 봤을 때, 모든 도서관들이 그 장소가 너무 오버래핑 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책이 갖고 있는 수명도 예전만큼 길지 않다. 물론 일부의 책, 상당히 기능적이거나 기술적인 책들은 굳이 종이책으로 제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전자책도 성장하였고,
책이라는 우리 텍스트 위주의 문자 위주의 매체에서 상당히 다양한 매체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의 시한성 또는 그 내용의 주제성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도서관들이 소장해야 할 책들은 단순 서비스를 넘어서서 그 지역사회 하나의 향토사로서 수장되어 있는 하나 아카이빙 기능을 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게 도서관을 설계할 때 갖출 수 있는 우리의 구상. 앞으로 지어질 도서관들은 책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성, 열람전제, 그리고 유일하기 때문에 망라성 등이 아닌 특화된 전문성, 독립성, 그 지역사에 관련된 향토적인 색깔이 강한 것들, 향토적인 색깔에서 그 지역색이 강하다는 것보다 그 지역민들을 위한 필요한 지식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서단 공유에 대한 얘기, 도서관들이 여러 개 중첩돼서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각자 공유할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배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시간이 경과해서 폐기로 갈 수 있는 책들에 대한 이관에 대한 얘기, 소위 대표 도서관의 이관에 대한 얘기, 그 상당 부분의 책이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책으로 변환되어 간다는 미래에 대한 얘기, 소위 미래의 가치 수장고 공간이 예전만큼 그렇게 무작정 늘려질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레퍼런스 서비스라든가 강연에 대한 얘기들이 과연 얼마나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레퍼런스 서비스는 이미 도서관이 가질 수 있는 레퍼런스 서비스는 상당히 인터넷 공간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게 역할 분담이면 역할 분담이고 도서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도서관이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개발해서 자기 역할을 좀 더 포괄적으로, 노웨어를 아는 것은 도서관을 찾아오기 전에 자기가 필요한 지식 자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도서관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물리적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놓고 본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즉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레퍼런스 서비스를 뭐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든 아니면 지역사회 대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든 하나의 그런 좀 통합적인 플랫폼을 설계하고 그 속에서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독립적인 서비스들을 추가함으로써 그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풍요로운 지식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상당 부분 인터넷으로 이동했다 라고 놓고 본다면 건축 공간으로서의 레퍼런스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의미는 없을 수 있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강연에 대한 얘기가 보다 더 폭이 넓어지리라 봅니다. 예전에는 강연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지역 커뮤니티가 모여서 토론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서관이나 학교가 또는 교회가 굉장히 큰 공공시설이고 넓은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굉장히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되었으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와서도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활동을 인터넷에서 100% 진행하지 않는 한 온라인상에서 직접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는 컨택? 요즘 뭐 언택 컨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그런 컨택 공간으로서의 물론 규모는 예전보다 훨씬 작겠지만 그런 공간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질 것이라고 그 공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들이 조금 더 고급 또는 첨단화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놓고 본다면 그런 시설들에 대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스터디룸들, 독립적인 어떤 커뮤니티의 작은 소음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드는 것들, 그 다음 봉사자들을 위한 뭐 휴게 공간 또는 거기 열람 참여한 이용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들 개념이 훨씬 더 크고 이 도서관이 모든 서비스의 중심에 놓이게 하려면 흩어져 있는 그런 공공 서비스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는 행위도 상당히 중요하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체국의 사서함도 들여다 놓을 수 있고 은행의 ATM 기기도 들여다 놓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대의 자판기들, 카페, 뭐 도서관
지식 서비스 차원에서의 그런 영상, 음악에 관련된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수장고에 대한 고민은 뭐 열람 공간이든 또는 서가 공간이든 그 공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계속 리프레시 시켜주는 방법으로 공간을 확장하기보다는 공간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재정비하면서 필요 없는 책들을, 또 오래되고 낡은 책들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존이 필요한 책들을 지역의 대표 도서관으로 이관하면서 또는 폐기하면서 새로운 책을 집어넣되 책을 선정하는 작업을 훨씬 더 강력한 기준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지면 아마 미래의 도서관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알차게 서비스가 들어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와,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기본적인 도서관은 이래야지 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축소하거나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오늘은 이제 뭐 기본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체계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어떤 자원,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